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핸드폰 점검 부탁드릴게요. 본인이 더 놀래세요. 중간에 벨이 울리면은. 네. 자, 불 좀 켜주시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벌써 5월 4일이에요. 5월 4일. 올해도 많이 지나갔죠. 2019년 9월 30일 날 이 KOK 플레이, 콕 플레이가 7개월, 약 1년 정도의 시범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중국에서 먼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30일 날 전 세계로 글로벌 오픈을 한 지, 벌써 5월 달이니까 1년 8개월에 접어들었어요. 1년 8개월. 예, KOK에 대해서 아직도 일부에서는, 극히 일부에서는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것도 있고, 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찌 말하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방 말고도 여기도 벌써 2-3시간 이전에 줄을 서서 기다리셨다가 들어오시고, 또 옆방에도 또 모니터로 또 지금 시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국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라이브 또는 녹화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라이브 보시는 분들 계시면은 나중에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2030 세대 또 진주에서 또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주변을 돌아보시면은 2030 세대가 과연 이렇게 흡입력이 있고 열광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과연 있을까? 물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2030 세대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블록체인 사업은요, 모든 암호화폐 사업은 돈이 있어야 돼요. 자본력이 없습니다. 2030 세대는. 그런 반면에 기성세대,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사실 2030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비즈니스 개념으로 하는 것보다도 아직도 대다수의 분들, 많은 분들이 돈을 벌 목적으로만, 용도로만 사용을 하세요. 이 사업이 어떻게 돼서 블록체인에 어떤 기술이 들어가고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떤 수익원을 내고 왜 네트워크 비즈니스로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소통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콕플레이의 탑 프론티어 송가병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실게요. 2주 전에 발표된 미디움 기업과 콕플레이의 합병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조입니다. 킬로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제가 대표가 된 것도 거의 1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새로운데요. 일단은 뭐 GBG, 썸블러, 최근에 BTS까지 해외 유명 거래소에 상장을 했고, 영화, 웹툰, TV 콘텐츠 열심히 기획했습니다. 정말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늘리는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메인의 MVP 버전까지도 오픈을 했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은 정말 놀라운 일을 생겼습니다. 우리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며 빠르게 성장을 시작하고 고도를 맞추고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비전이 가시화될수록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후회할 많은 수가 있습니다. 현실의 블록체인의 생태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빠른 속도를
불안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높은 보안성과 투명성 그리고 확장성을 갖춰야 되죠. 이리움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가진 운영과 기술기관에 내세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공기관과 국내 최고 기업들이 우리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우수성을 검증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종의 종합예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와 다양한 계약을 맺어요. 또 그 양질의 컨텐츠를 바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려야 합니다. 똑같은 기획에서 말이에요. 저작권료는 항상 신경 써요. 동시에 유저들에게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발굴하는 과정입니다. 최근 많은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이러한 블록체인 업계뿐만 아니라 기술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변화를 팬데믹 상황이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KOK의 출범 초기부터 우리의 중요한 비전이었던 메타버스의 세계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버스가 기존의 가상세계나 온라인 게임과 다르게 바로 연결해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해 그리고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컨텐츠 간의 연결을 못합니다. POK를 이룰 수 있는 블록체인은 엔터프라이즈형 제공하는 고성 블록체인의 성능과 블록체인이 가져오는 그런 많은 범용성, 그 다음에 토큰 이코노미의 수월성이 탑재되는 그런 좋은 기술적인 얼라이언스를 갖추게 되죠. 다양한 컨텐츠와 막강한 부적 커뮤니티, 잘 설계된 토큰 이코노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더욱 강력한 얼라이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OK가 만들어갈 미래, 이디움이 만들어갈 미래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죠. 블록체인이 나오게 된 거는 결과적으로 신뢰가 무너진 세상에서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대화 기술로서 블록체인이 탄생하게 됐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어떤 기술이 발전하거나 사회에 상용화됐을 때 그 기술의 구조적인 깊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사용해요. 그러려면 결과적으로는 사용에 불편함이 없어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 있는 블록체인 이념 벗어나지 않은 방법으로 속도를 높이는, 즉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현한 거죠.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만 아주 많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상용화돼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본적 이념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의 그러한 속도가 나와야만 이 블록체인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전 세계의 상용화, 산업 전반에 어떤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죠. 저희 회사는 블록체인 기술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 그리고 글로벌 엔지니어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상용화시키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디움은 기본적인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이념, 신뢰를 깨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일반 사용자가 또는 니즈가 있는 기업인들, 금융기관, 각종 정부들이 충분히 믿고 쓸 수 있는 또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그런 처리 속도와 검증 방법 이런 기술을 먼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을 해놓고 정말 우리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안심하고 믿고 쓸 수 있는 신뢰가 가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연결하는 프로젝트고요. 글로벌리 지금 블록체인은 주인이 없습니다.
예전 뭐 인터넷 사업이나 뭐 닷컴 네트나 기타 이런 건 다들 주인들이 있지만 지금은 누군가가 기술을 앞장서서 선점해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세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IT 강국이 이 미디움을 통해서 이 블록체인의 최강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미디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콕플레이와 미디움이 어떤 관계고 왜 미디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잠깐만요. 하우링이 생기네요. 볼륨 좀 조정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콕플레이가 약 2년 전에 1년 8개월 전에 시작을 해서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때 그 시대 상황, 주변 환경들은요.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기 때문에 사기로 점철이 돼 있었죠. 사기로. 그렇기 때문에 진짜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세간의 눈초리는 이것마저도 사기일 것이다. 이것도 모든 사람한테 상처를 줄 것이다 라고 부정당하고 외면당했던 겁니다. 하지만 KOK는 보기 좋게 여러분들 앞에 대중 앞에 성공을 시켰어요. 물론 그 성공을 했던 많은 요인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1등 공신을 코로나로 좀 찍고 싶어요. 코로나. 어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 사업이 완전히 망했고요. 같은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우버와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은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반토막 난 반면에 구글과 애플, 넷플릭스는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2배, 3배가 상승했다는 점. 코로나가 완전히 세상을 그리고 기업의 환경을 바꿔놨다는 점. 그럼 그 코로나와 KOK는 과연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었느냐? 예, 우리는 디지털 콘텐츠를 취급을 합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탄생이 됐던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취급하는 아이템,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의 시장의 크기가 커졌다라는 것.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돈은 안전자산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국채나 금으로 갈아탔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암호화폐로 많이 갈아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과 주변 환경이 좋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2019년 오사카 정상회의 G20 회의죠. 그 회의장에서 모든 나라가 다 암호화폐를 국제 금융 흐름에 받아들이기로 성명서에 사인을 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작년 3월 24일 날 암호화폐에 관련된 법을 제정을 하고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죠.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합법화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점.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각본에 의해서 짜여진 듯하게 KOK, 콕플레이를 도와준 격이 됐어요. 여기에 재단의 임원분들 정말 매일 밤 라꾸라꾸 침대 옆에다 두면서 밤을 새워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론티어 또한 돈 놓고 돈 먹고 이자 따먹는 회사의 어떤 해당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가꾸고 발전시키고 완성시켜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또박또박 1명, 2명한테 2시간씩 강의를 하면서 제대로 알렸다는 점. 이러한 것들이 지금에 와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죠. 그러니까 콕플레이가 1년 6개월 만에 엄청난 대성공을 거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자연적으로 뭔가 시스템 성능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었고 니즈가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콘텐츠를 소화해야 되고 더 많은 유저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시스템 성능으로는 부족함이 많겠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기술로서 이것을 계속 디벨롭 시킨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겠다. 좀 더 획기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없을까? 그런 업체의 솔루션을 받거나 그런 업체가 있다면 얘기가 된다면 하나 인수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찾던 중에
미디움이라는 기업이 연결이 된 거예요. 미디움이라는 기업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계 최고의 성능을 국제 공인을 받은 겁니다. 어떤 성능? 자,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보안성과 확장성과 탈중앙화가 주요 목적인데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지금 취약한 것이 확장성이에요. 속도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비트코인이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나온 거죠. 1세대입니다. 그것이 7TPS, 1초당 결제 건수가 송금, 전송 속도가 7건밖에 안 나와요. 이더리움이 20건, 20TPS, 현존하는 코인 중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체인이 이오스입니다. 초당 3,000건. 그런데 이 미디움이 갖고 있는 기술이 15,000건에서 15,000TP에서 최대 3만 TPS까지 현존하는 조금만 지나면요 10만 TPS도 가능합니다. 지금 안정적으로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속도의 700배 이상은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이 기술은 이미 모든 기관에서 다 검증이 된 거예요. 자신 있으니까 이 기술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무료로요. 한번 써봐.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그 다음부터는 수수료, 비용이 들어가. 자신 있으니까 이런 정책을 쓰는데 이 기술이 한국 국가에도 들어가요. 우리나라 국가에도. 도로공사, LH공사 이러한 공공기관에 들어가고 뒤에서 보이겠습니다만은 삼성, LG, 한화,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곳에 이 솔루션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콕플레이가 미디움을 만나고 나서 정말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 플랫폼에 탑재를 시키면 천하무적이겠다. 미디움 또한요. 이 기술을 가지고 어디에 써먹을 만한 그런 플랫폼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장기가 아니에요. 곧 다가올 미래에는 제일 큰 시장이 메타버스, 가상현실 시장입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에 대한 게임이든 그런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었던 차에 그것을 떡하니 올려놓을 플랫폼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양사가 야, 니하고 나하고 결혼을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잘생기고 똑똑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움이 신랑이 되고 콕플레이가 신부가 된 케이스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콕플레이의 미디움이 가세가 되면서 우리가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미 새끼 호랑이가 돼 있었던 거예요. 콕플레이는 그 새끼 호랑이한테 미디움이란 날개가 달아졌다. 이제 세계 최고의 기술과 세계 최고의 플랫폼이 합쳤습니다. 역시 세계 최고가 될 거예요. 미디움에 관련된 기사는 네이버만 찾아보고 구글만 찾아봐도 많습니다. 엊그제 발간이 됐죠.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블록체인 매거진입니다. 여기에 커버 스토리와 이 김판정 의장과 그 다음에 최영교 CTO께서 미디움과 콕플레이의 합병에 대한 시너지 효과, 기술적 시너지, 상업적 시너지, 앞으로의 나아갈 바에 대해서 상세히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조로 하세요. 요것을 어제 우리가 단체 구매 신청을 했는데 한 2시간, 3시간 만에 거의 오늘 아침에 집계를 해보니까 2,500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대단하죠. 2,500건. 생각난 김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030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프론티어들이 찬조를 좀 해주십시오. 행사하는데 찬조를 해달라고 공지를 올렸는데 단 열흘 만에요. 9천만 원의 성금이 모였어요. 이건 어떠한 커뮤니티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KOK의 문화는 이렇습니다.
미디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펜타, LG 이건 의료 단체에서 미디움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삼성 SCDS,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솔루션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3사죠. 언론 3사에 다 대서특필이 됐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와요. 글로벌 인기 콘텐츠를 중심으로 고성능의 기술이 융합된 플랫폼이다. 장기적으로는 콘텐츠 플랫폼 업계 1위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뭐죠? 콘텐츠 플랫폼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 어떤 거예요?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 넷플릭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콕플레이가 그럼 구글 플레이를 이기겠다는 얘기냐? 몰라요. 이길지 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구글, 넷플릭스, 애플 스토어는 완벽하게 다른 플랫폼으로서 독보적인 위치에 가지고 있을 거예요. 구글은요, 일반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일반 마케팅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우리는 블록체인 플랫폼이에요. 세계 최초로. 그리고 구글은 법정화폐를 쓰는 반면에 우리는 토큰을 쓰고요. 우리는 MLM 마케팅으로 유저를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어벽이 달라요.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요. 새로운 상품을 팔고 새로운 기술을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서 네가 쓰고 있는 것보다 네가 먹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개발한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이걸로 한번 바꿔봐. 그것을 홍보하는 게 일반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느냐 아니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방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네가 쓰는 컨텐츠보다 우리의 컨텐츠가 더 좋으니까 한번 컨텐츠를 바꿔봐.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사업은. 어떠한 것도 팔지를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네가 어차피 좋아하는 K 컨텐츠, 한류 문화 컨텐츠를 구글에 올라가 있는 거 쓸래? 콕플레이에 올라가 있는 거 쓸래? 네가 결정해. 무슨 차이인데? 구글에서 쓰면 너는 돈만 지불하고 쓰는 거고 콕플레이에서 쓰면은 너는 돈을 벌면서 쓰는 거야. 사람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어떤 걸 쓰고 있었는데요. 새로운 제품으로 갈아타라 그러면 상당한 저항을 받아요. 우리는 어떤 것도 바꾸란 소리 안 합니다. 다만 당신이 선택해. 유리한 대로. 그 차이입니다. 증명은 끝났다. 이제는 진화다라는 주제로 작년 11월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여기 계신 5분, 지금 육성이 8분이 생기셨어요. 특히나 최초로 지금까지 육성은 한국에만 계셨어요. 한국에만. 그런데 해외 최초로 재미교포분이 엊그제 육성을 달성을 하셨습니다. 최초의 역사예요. 자, 한국에서 발생한 태생된 사업이니까 한국에 유리한 게 당연한 얘기죠. 우리한테 가장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재외동포죠. 재외동포로 건너가고 재외동포가 그 나라의 자국민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 나라의 자국민들이 전 세계인한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확장 계획이에요. 그런데 미국도 아닌 캐나다에 계시는 송경미 오성께서 육성이 되셨거든요. 이 사업은 오성만 되더라도요. 꿈의 오성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성공자의 반열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분은 뭐 하시던 분이냐? 아주 평범한 우버 드라이버이셨어요. 그러던 분이 이제 한 달에 수억을 버는 성공자의 반열에 오르셨죠? 이분들은 뭐예요? 이분들은 이불가게 대리점 하시던 분이에요. 호텔 매니저 하시던 분이에요. 여기 계세요. 전 세계 최초로 여성 육성 30년 동안 미용, 헤어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뭐예요? 내비게이션 장사하시던 분들이에요.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분들이 1년에 5, 60억을 버는 엄청난 성공자로 바뀌신 거예요. 콕플레이 이런 겁니다. 누가 잘나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배경이 있어서 금수저를 물고 나와서 성공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은 평균 이하의 분들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증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 재단에 계시는 임원분들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밤을 새세요. 왜? 이 사업은요, 기존에 있었던 블록체인 프로젝트와는 좀 가치 개념이 좀 틀려요. 하나부터 열까지 오늘 다 알게 되실 겁니다. 코로나, 이게 기원전, 기원 후인데 지금 바뀌었어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예. 누가 지어냈는지 정말 공감이 갑니다. 코로나는요,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 평생 마스크를 못 벗을 수도 있어요. 백신이 나왔다 하더라도. 예. 그렇다면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과 환경은 달라져야 된다. 그렇다면은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씻는 것도 돈 버는 방식도 행동하는 양식도 뭐든지 다 바뀌어야 된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삶은요, 분명히 콕플레이 이전의 삶과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의 삶이 극명하게 바뀔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지 않아도 전 세계 1000조 원의 시장이에요. 전 세계 1000조 원의 시장이고 이 스마트 모바일로 인해서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 블루오션의 시장이었는데 코로나가 이것을 2배, 3배 이상의 시장으로 바꿔놔버렸다. 그리고 코로나가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켰다. 즉 코로나는요, 우리한테 어떠한 그 태풍을 몰아친 게 아니라 미래에 있어야 될 일을 시간을 땡겨줬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2021년에 사는 게 아니라 2030년에 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 빨리 왔는데, 자, 4차 산업혁명 중에서 인공지능, 드론, 비트코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손댈 수 있는 그러한 전문 분야가 있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3차 산업혁명, 인터넷 혁명이라고 하죠. 그땐 또 우리 뭐 했을까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네이버, 카카오가 나와서 이렇게 성공할 동안, 구글이 나와서 이렇게 성공할 동안 저건 우리 몫이 아니야 라고 뒷짐지고 있었죠. 그러면 우리 생의 마지막 4차 산업혁명도 그렇게 내보내실 건가요?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만은 잠깐만 보시면은 이 중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 암호화폐가 왜 생겨났을까요? 왜? 암호화폐가. 이 그림을 보시면은 돈의 역사입니다. 화폐의 역사. 최초의 물물 교환에서 뭔가 불편하니까 개선된 것이 최초의 돈이에요. 최초의 돈이 뭐죠? 인류 역사에서 조개 껍데기. 그 다음에 돌, 금은동화, 동전, 종이돈, 신용카드, 지금 QR코드를 같이 쓰고 있죠. 이마저도 안 들고 다닙니다. 스마트폰에 담아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자, 암호화폐가 이제 생겨났습니다. 암호화폐가 생긴 지 벌써 11년이 됐어요만. 암호화폐가 왜 생겼을까요? 이것을 모르고서 암호화폐로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맨 앞에 계신 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암호화폐가 왜 생겨났을까요? 모르죠. 암호화폐가 왜 생겨났죠?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하면 잘 못 모르세요. 암호화폐가 왜 생겼어요? 자세히 몰라도 은행이 돈을 막 경기가 불안하면 찍어낼 것 같아요. 은행이 막 돈을 찍어내니까 자기 나라 경기가 안 풀리면은 돈을 막 찍어낸다 이거죠. 네, 찍어내면 어떠한 안 좋은 점이 생기죠? 값지가 이제 떨어지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암호화폐가 생긴 이유, 배경,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이해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자, 2008년도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있었죠. 국제금융위기입니다. 세계 4대 은행 중에 하나인 리만이 파산을 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제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빚으로 망해가는 나라를 빚을 내서 땜빵을 하게 됩니다. 달러를 무진장 찍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돈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큰 기능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가치 전달의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교환 가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치 보존 또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을 때의 10,000원의 가치와 사장님이 갖고 있을 때의 10,000원의 가치가 동일하거나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꾸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앙과 중앙은행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돈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돈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치가 하락되지 않는 화폐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돼요? 어떤 게?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금과 같이 수량이 공급량이 한정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의 돈은 누가 찍어내요? 국가가 중앙은행을 통해서 즉 중앙에서 맘대로 돈을 찍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앙 권력이 중앙은행이 맘대로 돈을 찍어내지 못하도록 탈중앙화하면 될 거 아니냐. 이 탈중앙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고요. 거기에 의해서 암호화폐가 탄생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책을 한 권 정도 사보시면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한 권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는 이렇게 탄생이 됐다.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어마무시한 대다수의 이런 기관들, 기업들이요. 최초에는 암호화폐를 다 부정했던 기관들이에요. 이러한 기관들이 다 시작을 했다. 자, 시작을 했다는 건 뭐예요? 네덜란드에는요. 연기금까지도 비트코인 투자에 참여를 했어요. 연기금까지도. 대단하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한테 어떠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 신호를. 중요한 것은 아무리 주변에서 신호를 주고 기회를 갖다 줘도 내가 그 기회를 받을 준비나 학습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나도 변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거는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성공학 강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데 정작 머릿속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몸은 절대로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안 변하려고 애를 써요. 알면 뭐해? 행동을 해야 말이지. 알면 뭐해? 이게 누구나 할 거 없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핸디캡일 수도 있고요. 의지 박약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은 정말로 후회를 하시게 됩니다. 세상의 기회는요. 변화 속에서 기회가 있어요. 변화 속에서. 세상의 변화 속에서 기회가 있다. 코로나라는 위기에서 찬스를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마지막 남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다 손댄다고 해서 다 돈을 버느냐? 다 성공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명품에 짝퉁이 많은 이유가요. 명품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명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많은 거고 사기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회가 크기 때문에 사기가 있다는 얘기인데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기 안 칩니다. 상식적인 얘기죠. 거꾸로 우리가 사기 안 당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사기꾼한테 노란하고 있다는 것. 그 사기꾼은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뭐죠? 탐욕. 상식적이지 않은 사업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요. 지금 이 중에서도요. 블록체인 프로젝트, 코인 마케팅, 코인에 손대가지고 패가망신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정말 힘든 세월을 겪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런데 한번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저게 정상적인 사업이었나? 저게 내가 이해했던 사업이었나? 절대로 안 그랬을 겁니다. 어떤 걸로 이해했어요? 얼마 넣으면 얼마 나와? 몇 달이면 원금 빼? 한 명 끌어오면 얼마 벌어? 이런 것만 계산을 했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사기꾼들이. 결국엔 누구 잘못이다? 그 사기꾼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이라는 점입니다. 자, 나쁜 선택을 하는 것이냐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냐 하는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단계 사기에서 해결되는 방법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6화 원칙 중에 3원칙만 따져주세요. 누가 만들었고 왜 이 사업을 만들었고 왜 네트워크로 하느냐. 즉 왜 다단계로 할까? 그리고 그 사업에 내가 받는 돈의 보상의 재원, 수익 재원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세 개만 제대로 파악을 하셔도요. 절대로 사기 안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만들었느냐? 자, 사기꾼들은요. 정말 인자하게 생겼고 말도 잘해요. 눈물도 잘 흘려요. 사기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표면, 피상적인 거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위치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이면요. 절대로 자기가 잃어버릴 게 많기 때문에 남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짓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업 목적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사기 사업일수록 사업 목적이 그림이 아주 무지개 빛입니다.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근데 거기에 많이 당하세요. 현실성이 없는 그림에 거기에 박수들을 치십니다. 내용도 언어도 단어도 용어도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서 이렇대 그러면서 거기에 투자를 하십니다. 잘 된다라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죠. 자, 그런 사업일수록 다 네트워크 방식으로 해요. 다단계 방식이죠. 왜 다단계 방식으로 하죠? 사장님, 왜 다단계 방식으로 할까요? 오늘 많이 끌 수 있으니까 그런가. 오늘 진짜 대답을 정확히 잘하시네. 예, 유저를 가장 빠르게 가장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이론적으로 검증된 것이 네트워크 방식이에요. 네트워크 방식은 뭐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비상 연락망하고 똑같아요. 반장한테 연락하면 반장은 딱 3명한테 연락하고 저 3명 전달받은 사람은 또 3명한테 연락을 하고 비상 연락망하고 똑같은 게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소비를 통해서 소득을 얻겠다라는 게 네트워크이고 MLM 방식입니다. 일반 마케팅 광고를 해가지고는 광고비 재원도 없고 또 광고를 한다고 해서 내 제품이 팔릴 가능성이 없으니까 결국엔 망하게 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단계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든가 방판을 해서 수당을 줘가면서 내 걸 먹어봐 발라봐 그럼 네가 쓰던 것보다 더 나으니까 그럼 그걸로 바꾸면 내가 광고비하고 유통마진으로 당신한테 보상을 줄게.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MLM 방식이죠. 그러니까 회원을 모집하고 유저를 모으는 거죠. 그런데 왜 유령을 모집을 해요? 왜 유령을 모집하냐고요. 유령을. 아바타 계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계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래소에 유저를 모은답시고 유령 계정을 100계정, 60계정, 40계정을 장려를 합니다. 권장을 해요. 그걸 좋다 하고 너 지금 몇 개 만들었니? 또 그걸 또 자랑질을 해요. 그건 뭐예요? 나갔던 돈을 다시 집어넣게 하는 폰지입니다. 아니 유령이 거래소 거래할 수 있어요? 거래소에 수수료 납부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AI 봇을 만들었다고 해요. 재정거래 또 트레이딩 봇이래요. 세계 최고랍니다. 이걸로 여러분들한테 다단계로 돈을 걷어가지고 여기다 넣게 되면은 여기서 하루에 1%씩 이자를 여러분들한테 드린답니다. 수익을. 아니 그렇게 좋은 그렇게 세계 최고의 봇을 만들었으면 그 인공지능 봇을 왜 여러분들한테 다단계로 합니까? 수당까지 풀어주면서.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차라리 저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같은 데 가서요. 내가 만든 인공지능 봇을 니네가 검증해보고 진짜 트레이딩과 재정거래에서 수익이 난다고 보장을 하면은 니네가 나한테 1조만 투자해줘. 내가 한 달에 1% 남겨줘 줄게. 걔네들 엎드려 절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코인 채굴기. 그 채굴기가 세계 최고래요. 저마다. 요즘 유행하는 채굴기 사업 있죠. 예. 그런데 그 채굴기가 세계 최고면 왜 우리한테 다단계로 팔아요? 자기만 돈 벌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채굴기가 많아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투자기관 가서 투자를 받든지 자기 채굴기에 성능 검사를 시켜주고 아니면 세계 최고의 렛데르가 있는 네임밸류가 있는 기업에 OEM으로 팔 수 있어요. 그게 훨씬 돈을 많이 법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돈을 벌어서 수익을 나눠줄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 개를 완벽하게 따져보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세 개가 보상 플랜에 어떻게 녹아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기에 함정이 있고 독소 조항이 있다면요, 이것 또한 사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보상 플랜에 리워드 플랜에 분석을 할지 모르세요. 돈은 그냥 컴퓨터에 의해서 회사에서 알아서 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셨던 사업과 콕플레이를 양쪽에 저울에 올려놓고 저울질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오늘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업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는 왜 돈을 받고 왜 돈을 주지?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예전에 퓨처넷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손을 대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많은 피해자를 양산을 했죠. 그 사업이 저한테 전달이 왔을 때 약 3년 전입니다. 신기했어요. 이거 광고 플랫폼 이거 얘기 되겠다. 이거 가능하겠다. 이거 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팩을 사야 된대요. 팩을. 최저 60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예. 그래서 돈을 왜 이 팩을 왜 사야 돼요? 그랬더니 광고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사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확 돌아갔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 내가 광고 보면 나한테 돈을 주면 되지. 퓨처 코인인가 뭔가를. 내가 돈을 받으면 되지. 내가 돈을 왜 내? 유저 모은다며. 유저. 내 돈을 왜 달라 그래? 자. 그러면 목돈 넣고 내가 푼돈 받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넣은 목돈으로 앞에 사람 뒤에 보상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100% 폰지예요.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없어지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콕플레이도요. 왜 암호화폐를 왜 달라고 하지? 왜 달라고 하지? 이것도 의심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왜 돈을 주지?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고, 도대체 그 돈 주는 암호화폐, 그 재원은 어디서 나는 거지? 예, 이거 따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업에 투자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사업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에 어떤 앱을 깔려면은 미국 회사 구글이 관리하는 플레이 스토어를 거쳐야 됩니다. 사실상 독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점을 해놓고 구글이 이 앱 회사들한테 앞으로 버는 돈의 30%를 떼가겠다는 발표를 해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는요, 구글과 애플, 넷플릭스에 의해서 디지털 식민지화가 돼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 우리 한국의 컨텐츠, K-팝은 말할 것도 없죠. K-드라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정작 우리 한국 사람들은 K-드라마, K-컨텐츠를 잘 몰라요. 우리는 미국 드라마, 미드라고 하죠. 그걸 보는데 전 세계는 K-드라마를 봅니다. 킹덤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예? 가타고 호미가 아마존에서 매출 1등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 일본에서는 사랑의 불시착 아니면 대화가 안 돼요. 겨울연가 이후로 대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자, 영화만 하더라도 기생충에 이어서 미나리까지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게임, 전 세계 1등, 2등, 3등 회사가 다 한국 회사예요. 여러분들 모르셨을 거예요. 이거 설명 듣기 전까지는.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던전앤파이터와 리니지를 만든 회사들이죠. 이 3개사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자그마치 55%. 자, 웹툰. 우리는 일본 만화 보고 컸어요. 예. 웹툰 시장은 전 세계를 일본이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웹툰이 일본을 이겨버렸습니다. 이 디지털 콘텐츠의 대부분이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한국에서 개발되고 전달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글로벌 유저를 만나야 되고 유저를 만나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유일한 방법이 구글과 애플, 넷플릭스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룡 플랫폼이기 때문에 얘는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 컨텐츠의 큐레이션, 선정 권한조차도 지네가 맘대로 올리고 내리고 잘리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컨텐츠가 이 구글에서 얼마나 다운이 되고 얼마나 매출을 올렸는지 내가 이 돈의 정상 근거가 뭔지도 제대로 공개를 안 합니다. 또한 내 거에 대한 어떤 저작권, 판권, 불법 다운과 불법 복제에 대해서 전혀 보호해 주질 않아요. 이거는 누군가 우리 것을, 내 것을 불법으로 다운받고 복제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색출 자체도 어려워요. 그리고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이 사람들은 현금은 주머니에 있는데 카드가 없어서 이 K 컨텐츠를 보고 즐길 수가 없어요. 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카드가 없어요. 3분의 1이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카드 없으면은 구글이라든가 넷플릭스 결제 못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플랫폼을 운영을 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블록체인 기술은 위 변조가 안 되니까 자, 판권과 지적재산권 보호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투명합니다. 민주적인 기술이에요. 큐레이션 누구든지 다 알아서 올릴 수 있고 더욱이 내가 콘텐츠를 올렸어요. 플랫폼에 콘텐츠를 올렸으면 거기서 누군가가 게임이든 드라마든 다운을 받고 과금을 했다, 매출을 했다. 그럼 그 즉시 나한테 정산이 돼서 들어옵니다. 지금처럼 구글한테 비굴하게 돈 주세요. 청구해서 받는 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이건 엄청난 얘기죠. 그리고 카드 없어도 핸드폰만 있으면 암호화폐로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고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이 나타났다. 우리는 9월 30일, 재작년 9월 30일 날 이런 기치를 들고 일어났어요. 넷플릭스를 뛰어넘을 것이다. 사기치지 마.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믿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이 정보를 전달 못 받아서 모를 뿐이지 이 사업을 제대로만 요런 데 와서 영상으로 한 2시간만 딱 보시면요, 들으시면은 웬만하신 분들은 이 정도면 내가 이해할 수 있어라고 다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해를 못 하느냐?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저것도 문제야라고 치부하시는 분들. 그분들 팔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콕플레이에서 부자 되고 돈 벌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최고의 전문가 집단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업들이 다단계 꾼들이 만든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다단계 했던 사람이 만든 사업이. 뭐예요? 그러면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탈을 뒤집어 쓴 과거에 있었던 금융다단계 금융피라밋이에요. 돈 넣고 돈 먹기,
폰지 사업이에요, 대부분. 만일에 이 사업도요, 그런 출신들이 했다 그러면 저는 선택을 안 했을 거예요. 이분들은 네트워크의 내자도 모르십니다. 다 제각기 그 분야, 게임 분야, 엔터테인먼트 분야, 블록체인 분야, 그 분야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이름이 나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만드신 사업이다. 그리고 K 콘텐츠라는 것은요, 새로운 콘텐츠를 갖다 팔고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미 상대는 내가 아니더라도 콕플레이가 아니더라도 K 콘텐츠에 젖어 있고 매니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콘텐츠로 바꿔봐가 아니에요. 예, 이미 전 세계에서 1등 콘텐츠를 인정받고 있는 거다. 어떤 것하고도 다 결합이 가능하고 토큰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자유롭게 결제와 송금이 가능하다. 드라마에는 게임, 웹툰, 이것은 디지털 콘텐츠죠. 이 디지털 콘텐츠에는 구글과 넷플릭스와 애플 스토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존과 알리바바까지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베이까지. 왜? 이커머스 시장, 쇼핑몰까지 집어넣습니다. 세계 최초의 통합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쇼핑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콕플레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기 있는 피드입니다. 피드. 자, 소개자한테 무조건 알려줘, 정보를 줘 그러지 말고 일단 한번 들었으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 한번 해보세요. 콕플레이를 믿고 안 믿고는 어디서 결정이 나느냐? 이 PD에서 다 결정이 나요. 이게 콕플레이의 역사입니다. 역사. 1년 8개월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이든 사람이든 기업이든 법인이든 국가든 단체든 그 사람들의, 그 기관들의 과거를 보면 그 기관들의 미래가 나옵니다. 사람도 똑같고 기업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다 살펴보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가 이 PD에 낱낱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PD와 백서를 3번만 보세요. 그러고도 KOK를 못 믿는다? 할 말 없어요. 그분 팔자입니다. 컨텐츠는 여기에 다 있는데 지금 컨텐츠 제가 시작할 때 1년 8개월 전보다는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런데 일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KOK는 사기다라고 단전적으로 얘기해요. 왜? 컨텐츠가 너무 볼만한 게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컨텐츠 많다. 말씀 못 드립니다. 그분들의 지적이 옳아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십니다. 8개월 전에 콘텐츠가 하나도 없을 때 오히려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사업의 구조, 그 다음에 전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콘텐츠가 없는지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이해하지 않고 이해하려 들지 않는 사람들이 무조건 콘텐츠가 없다라는 이유로 여기서 매출이 나서 보상을 준다는 건 돌려막기 폰지 사기야라고 하는 것은 우물한 개구리적 사고다. KOK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혹자들은요, 최근에 영화가 들어왔죠. 영화가 두 부류가 들어왔어요. 고전 명화가 들어오고 히트작이 들어왔죠. 예. 이 사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 영화가 들어왔다는 게 순 구닥다리 영화를 올려놓고 영화가 들어왔다고 자랑질을 해. 신작이 들어와야지.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지 생각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영화 다 봤어요. 예? IPTV에서 다 보셨어요. 신작도. 영화관에서 다 보셨고요. 여러분들은 신작이 필요해요. 그런데 전 세계의 사람들은 K-무비에 있어서는요, 히트작이 필요합니다. 동남아시아,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히트작, 이미 히트해서 검증된 작품들을 더 보는 걸 더 매출이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판권을 사온 거예요. 내용을 모르면서 왜 함부로 얘기를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예.
또 지금까지 있는 이 컨텐츠는 구색 맞추기 그렇다고 인정할게요.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져요. 이 컨텐츠가 더 많아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유저만 많아지면 지들이 알아서 돈 내고 들어옵니다. 뒤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KOK 플랫폼을 재단이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상적인 사업 방식이라면 분명히 여기에 컨텐츠를 사들이든 컨텐츠를 모셔오든 컨텐츠를 집어넣고 그리고 유저를 광고 마케팅을 통해서 장동건, 이병헌이 써가지고 여러분들을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매출이 일어나죠. 거래가 일어납니다. 매출의 일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게 플랫폼 사업입니다. 거의 모든 플랫폼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죠. 예, 우리가 똑같이 한번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건 실제 사례예요. 야, 우리가 이 콘텐츠 개발업자입니다. 앞에 계신 분이. 우리가 세계 최초로 플랫폼을 만들었어. 그것도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었어. 야, 구글은 30% 니한테 받아가잖아. 떼가잖아. 우리는 5 내지 10%만 받을 테니까 니네 콘텐츠 좀 우리한테 넣어줘. 이랬더니 이분이 야, 내가 왜 거기다가 콘텐츠를 돈 내면서 집어넣니? 볼 사람이 없는데, 손님이 없는데. 아니, 우리 손님 계속 모아놓을 거거든? 아니, 손님 모으면 내가 들어갈게. 차라리 지금은 사가. 내 판권을 사가. 라이센스를 사가. 이 영화도 우리가 사온 거예요. 처음에 넥슨 게임도, 마기아 게임도 우리가 넥슨으로부터 사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 제작한 게임들도 올리고, 예.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자체 제작 게임 올리고 사올 거냐 이거예요. 지들이 알아서 지 발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가 그랬잖아요. 사람만 몰려있으면 내가 알아서 들어갈게. 광고주한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사람 많이 들어올 거니까 광고비 싸게 받을 테니까 광고 좀 넣어줘. 야, 미쳤냐? 볼 사람이 없는데 광고를 볼 사람이 없는데 왜 들어가? 사람만 모아놔. 그러면 내가 광고비 내고 들어갈게.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만 모으면 되잖아요. 사람만 모으면 얘네가 알아서 들어오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사람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장동건, 이병헌이 써서 사람을 모을까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뭔가의 금전적인 혜택, 베네핏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카카오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무료 문자 쓰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혜택 받기 위해서. 한 달에 고작 몇천 원 아끼려고 카카오에 들어간 겁니다. 2년 받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카카오가요, 전략에 의해서 애니팡 게임을 딱 떨어뜨립니다. 그때까지 카카오는 300억 가까운 적자를 냈어요. 적자 아니에요. 전략적인 투자입니다. 애니팡 게임을 딱 떨어뜨리는데 전 국민이 애니팡 게임의 중독자가 됐습니다. 이게 게임을 하다가 게임머니 하트가 떨어지면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잠이 안 와. 여기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하트를 구해야 돼, 게임머니를. 구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돈 주고 사든가 친구 초대를 하든가. 근데 카카오는 뭐를 노렸는지 알아요? 분명히 돈 안 쓴다. 친구 초대할 거다. 카카오가 그걸 노린 거예요. 너도 나도 게임을 하고 있는데 나까지 친구 초대를 하고 사방팔방이 친구 초대를 하게 됩니다. 전 국민이 카카오에 다 들어가고 외국에 계신 교포까지 카카오에 다 들어갔어요. 무료 문자니까. 그 결과 지금의 카카오가 된 거예요. 우리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거고 이 플랫폼에 잔류하고 머물러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을 참여를 유도를 해야 돼요. 유도해서 뭔가 잔류를 유도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에 기여를 하고 기여한 만큼 매일 주기적으로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알아서 들어오시고 이 안에 잔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잔류해서 뭔가 들으려면 거기에 대한 계량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자체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플랫폼에. 그렇다면 노드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가지고 노드로 참여하는 기여도를 따져줘야 돼요. 그것이 암호화폐의 수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하는 순간 이 플랫폼에 거래 활성화를 하신 거예요. 쫀쫀해진다는 얘기죠. 쫀쫀해져요. 그러니까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여한 만큼 여러분들한테 보상을 드립니다. 그게 뭐다? 토큰 이코노미라는 겁니다. 토큰 이코노미. 네이버 찾아보시면 돼요. 이 KOK를 이해하시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런 설명 한번 들으시고
용어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토큰 이코노미, 프로토콜 경제. 요 용어 두 개만 아시면 됩니다. 딴 거 복잡하게 아실 거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쇼핑몰은 지금 저 쿠팡 같이 최저가를 보장하고 있는데 일부는 좀 비싼 것도 있어요. 싼 거 골라서 사면 됩니다. 이걸 사게 되면 마일리지가 높아져요. 그러면 또 혜택을 또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픈마켓으로 바뀔 거고요. 지갑이 있고 채굴이 있습니다. 채굴. 자, 여기 있는 것만으로는 수익이 안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채굴기, 그러니까 채굴 형식으로 돌려야 돼요. 스테이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스테이킹 양에 따라서 하루에 콕 토큰이 보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